네, 안녕하세요. 구주입배학원 중2 팀장 한창민입니다. 서울 삼육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내신 들어가는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많이들 준비들 했을 거고 아마 결과가 어땠는지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출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단원별 문항 분포입니다. 우선 총 22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18문항, 논수령 4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논수령을 보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단원별로는 이번 시험 범위가 전범위였기 때문에 유리수와 순환소수, 시계계산,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함수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좀 골고루 분포된 것은 아니라 뒤쪽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함수 쪽에서 좀 더 변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이미 중간 과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유리수와 순환소수와 시계계산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난이도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아마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이번 전반적인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높았던 이유는 복잡한 계산이 되게 많았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산이 상당히 복잡했고 이것을 45분 안에 풀어내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이 복잡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서 점수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매번 이제 동일한 기조처럼 극상 난이도의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내가 풀어봤는데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끌려서 난이도가 높게 느꼈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육중학교에서 이번 시험에서 공통 프린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통 프린트에서 동일한 문제들 혹은 좀 변형해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그런 단원평가 프린트에서 지금 출제가 어느 정도 됐는지 분석을 해보았더니 단원평가 프린트에서 우선 객관식은 8문항이 이제 문제 숫자만 좀 바꿔서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림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논수령에서도 4문항 중에 3문항이 학교 단원평가 프린트에서 변형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문제집도 하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블랙라벨 교재에서 3단원에 소단원 6단원 파트 3 8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친구도 문제에서 조금 숫자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심 문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논수령 4번 문제인데요. 논수령 4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단원 평가 21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였고요. 문제 자체에서는 그 학교 프린트에서는 AX로 나와 있어서 여기 플러스 1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변형하실 때는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드셨습니다. 문제를 푸는 컨셉은 동일해서 아마 문제를 잘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크게 문제 없이 풀었을 텐데 논수령 4번 문제를 지금 제가 핵심 문항 분석으로 고른 이유는 학생들이 논수령 4번까지 못 갔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런 문제였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 직선이고 우측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윗변과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을 하죠. 근데 윗변과 아랫변을 보시면 좌표가 다 주어져 있어요. 윗변의 길이는 지금 8,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는 12. 그래서 전체가 20이죠.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이것을 넓이를 2등분하고 싶다면은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10이 되도록 두 개를 쪼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어질 거예요. 이 친구의 길이와 이 친구의 길이 합이 10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직선 나와 있기 때문에 4를 대입해서 4,42 플러스 1, 그 다음에 10을 대입해서 10,11 플러스 1이라는 좌표를 두 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의 길이와 이 친구의 길이 합이 10이 되게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계산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마 서술형 답안지에 이 정도 서술을 했으면은 크게 문제 없이 모든 점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배점이 좀 높았어요. 6점으로 배점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과정 속에서 지금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인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핵심 문제 분석으로 우선 출제를 하나
집어넣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객관식 18번입니다. 우선 문제부터 조금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 문제가 익숙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다 읽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에 있는 조건들만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 그리고 MDP, 파이널 스텝 등에서 너무나도 많이 본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봤을 때 아 맞아 나 이건 풀 줄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덤벼들었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해설을 시작을 하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구지비 학원에서는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좀 하는 편인데 우선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은 걸어간 거고요. 푸른색은 그 다음에 지금 승용차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A라는 친구가 걸어서 갔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승용차를 타고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지금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때 동안 계속 걸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승용차의 속도와 그 다음에 걸어가는 속도의 비율이 1대10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대10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 거리를 지금 2A, 전체 14A 중에 2A라고 세팅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승용차가 갔다가 돌아온 거리까지 합쳐서 20A가 돼야겠죠. 걸어간 거리의 10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간 거리의 10배가 되도록 11A와 9A로 20A를 두 개를 쪼개준 겁니다. 그래서 2A와 9A를 더해서 전체 11A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도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14km에서 2A를 뺀 14-2A 어치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A가 승용차를 타고 간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승용차를 먼저 탔고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B가 걸어간 거리는 14-11A로 이 친구는 시속 3km로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를 세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식들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A로 시작을 해서 시속 3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3분의 2A 시간을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타고 간 30분의 14-2A 그 다음에 60분의 9는 왜 더했냐면 문제에서 A가 지금 B조가 A조보다 9분 늦게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A가 걸린 시간에 9분 시간으로 환산을 C로 환산을 한 거죠. 그래서 더해줬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B가 걸린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양변에 60씩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234A는 243이라는 계산식도 나오면서 A 값이 결국에 26분의 27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A하고 B조가 걸어간 거리거든요. B조가 걸어간 거리는 여기 있는 14-11A고 14-11A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시 14-11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26분의 되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면서 결국 답은 26분의 67로 보기에 있었는데 처음에도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학교 시험 시간 안에 객관식 18번에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면은 기본적으로 요거 말고도 다르게 변수를 잡아도 분모에 26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교 시험 시간에 이것을 모두들이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친구가 몇이나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우선은 이 얘기는 좀 더 총평해서 나머지 이어서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총평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 분포 같은 경우에는 구주입이 학원에서는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결과가 좀 집계가 되었습니다. 틀린 개수가 0개에서 1개 다 맞은 친구도 분명히 있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맞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대의 탑반에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개수가 0개에서 1개 정도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위권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틀린 개수가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면은 보통 89점 혹은 이제 85점 이 좀 라인대거든요. 85점 정도 됐으면은 되게 상위권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하기로는 이제 심화 일반 커트라인은 아마 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틀린 개수가 4개가 되어도 사실은 70점대 후반이 나와도 이번 시험에서는 못 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되게 복잡했고 더러웠기 때문에 4개 정도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위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해설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출제 경향이랑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나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이제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가 얼마나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알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숫자를 바꿀 때 그 숫자 바꾸는 것이 되게 계산이 더럽게 문제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계산 역량으로만 줄 세우려고 하는 이 시험지에서 사실은 출제 경향이랑 학습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시험이 이처럼 계산력을 요구하고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면은 학업에서도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엄청 고생하시면서 출제를 내주시지만 학생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셔서 출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6중학교 2학년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